네, 안녕하세요. 애틀란타 BDS의 한현 부동산 전문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택임자 전문인 최윤석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좀 영상을 준비한 내용은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제 네. 첫 번째 집을 사시는 분들 중에서 첫 번째 이제 융자 상담을 하실 적에 네, 이자율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 사실.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그죠. 네, 이 요새는,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궁금한 것 중에 이제 바이어분께서 이자를 쇼핑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자를 쇼핑하시는데 첫 번째 뭐 온라인 보면은 요즘 굉장히 광고들을 과대하게 멋있게 해놔요. 그렇죠. 예, 네, 뭐 말도 안 되는 이자를 줘서. 네, 네. 그렇게 하는데 이 과연 이자라는 게 제가 상담을 했을 때랑 막상 이제 클로징 때 많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예, 이 이자에 대한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네. 몰기지 쪽에 여기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하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한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일단은 뭐 이자 이율 같은 경우는 뭐 매일 바뀌어요. 매일. 네. 매일 하루에 두세 번 혹은 네. 세네 번도 바뀌는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만약에 쇼핑을 하시는 분이 전화가 상담이 오면 그분이 받은 이자는 어제 이자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오늘 이자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손님한테 물어보는 게 이자 코스를 하시면 네. 어저께 상담을 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바로 상담하시고 전화를 주셨나요? 라고 꼭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이자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전화 주는 당일날 네. 이제 이자로 꼭 코스를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면서 많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뭐냐면 오늘 아침에 이자를 드렸는데 뭐 저희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계약서 받고 네. 변호사한테 서류 받고 또 이제 대출 신청서를 작성을 하고 손님한테 서명을 받아서 그 서명을 받은 거를 토대로 이제 또 저희 시스템에 올려서 대출 심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뭐 한두 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그런 서류 작업이 끝났다면 이제 오후에 등록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자 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자 락을 하는 시점과 우리가 또 아침에 상담하는 내용이 달랐기 때문에 네. 손님한테 이제 항상 고지를 해 놓는 건 뭐냐면 제가 지금 이 이자에 코스를 해 드렸지만 막상 락을 할 당시에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라고 이제 항상 알려드려요. 네. 하루에도 두세 번씩 바뀌니까. 네. 근데 이제 달라지는 게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네. 좋아지면 좀 더 좋은 이율로 드리는 거고 나빠지면 그 안 좋아진 또 이율로 다시 또 상담을 해드려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생긴 거죠. 네. 그렇다면은 내가 빨리 서류를 준비해서 가장 좋을 때 락을 먼저 해놓으면 되지 않냐? 예, 이렇게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이 락인을 먼저 하는 시점이랑 왜 그렇게 안 되고 예, 이게 차이점이 뭔지 한번 설명을 대충 해주세요.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네. 예전에 이제 TBD 딜 아시죠? 네네. 이제 TBD 딜이라고 To Be Determined이라는 뭐 있지도 않는 네. 주소를 주소를 일단 TBD로 넣어놓고 네. 융자 심사를 하는 그런 은행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주택을 그러니까는 정하진 않았지만 네. 매물이 막 뭐 없지만 70만 불짜리에 이 집을 나는 꼭 살 거다. 네. 그래서 지금 좋은 이자를 락하고 싶다라고 네. 하면 이제 TBD 딜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TBD 딜 같은 경우는 대출 심사를 그냥 주소 없이 신청을 해놨다가 네. 실질적으로 락을 하는 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있지만 많은 회사들이 거의 대부분은 대출 심사 그 계약서, 그러니까 주택 계약서로 대출 심사를 해야지만이 락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어서 네. 이제 저희 같은 뭐 렌더나 이런 뭐 회사들은 아마 TBD 딜을 잘 안 하실 거예요. 네. 하지만 가능하다는 점. 네. 가능은 네, 하고 그러니까 그런 네. 회사가 있다는 이제 점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그렇게 TBD 딜을 먼저 해가지고 이자를 락인을 해놓을 경우에 얼마까지 유용하고 보통의 경우 물론 뭐 다르겠지만 30일 락도 있고 60일 락도 있지만 분명히 레이시 차이이 있을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나중에 막상 클로징 할 때 보면은 마켓 이자가 이렇게 올랐는데 콧은 이렇게 낮게 나갔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메이크업은 있고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 이제 인베스터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뭐 이게 다 달라요. 어떤 인베스터는 뭐 최대 한도가 90일까지밖에 락을 못 하고 또 어떤 인베스터는 그냥 무한대 네. 자기가 원하는 시점까지 이제 락을 해놓을 수가 있는데 제가 손님분들한테 이제 항상 하는 얘기는 뭐냐면 굳이 왜 미리 락을 하냐고 네. 물어보죠. 네. 이제 지금 이자가 좋아서 락을 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만약에 새 집을 사신다고 한번 네. 가정을 해보세요. 클로징 날짜가 그 날짜에 될지 안 될지 모르시잖아요. 그럼요. 왜냐면 어플라이언스가 요새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네. 클로징 날짜가 계속 밀리는데 이제 원하는 날짜까지의 클로징을 못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락을 할 때에는 이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락할 비- 때마다 비용이 그렇죠. 들기 예, 때문에. 이제 그 비용이 배꼽이 배보다 더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리 하는 거는 이렇게 추천해드리진 않아요. 네. 예, 보통 뭐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시점에 락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 뭐 석 달, 네 달, 뭐 여섯 달 이런 것까지는 뭐 추천드리지는 않죠. 네, 예. 아무래도 은행 입장에서 이렇게 손해 보는 일은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예. 무한대로 이렇게 락인을 하고 아무 때나 원할 때 이렇게 락인이 하면서 비용 없이 은행에서도 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아까 그렇죠. 말씀드린 예. 대로 마켓 이자가 더 높을 수도 있고 더 낮을 수도 있고 은행에서 이 입장에서도 뭐 마진이 생길 수가 있고 뭐 마진이 굉장히 준 상태에서 뭐 패키지가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마진이 줄어들었으면은 그게 고스란히 또 손님한테 가거든요. 네. 손님한테 맥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오래, 그러니까 장기간 락하는 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보통 그러면은 어느 정도를 언제 정도의 시점에 이제 락을 하라고 권장을 해드리? 45일에서 60일. 45일에서 네, 60일이요? 45일에서 60일이 제일 이상적인 이자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은 질문 중에 하나가 손님이 이렇게 좋은 생각에는 이제 좋은 레이시라고 해서 락을 하셨는데 막상 그 사이에 더 좋은 레이시 나왔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변경이 가능할까요?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건드면 되돌아가기 힘들고. 네, 이제 네. 메이저 뱅크 같은 경우는 다시 윌락을 또 해줘요. 네. 뭐 비용 없이. 네. 이제 뭐 메이저 뱅크 하면 아시잖아요. 네. 그런 큰 은행들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근데 랜더 비즈니스에서는 그게 좀 불가능하다는 거.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이자가 나와도 그 이자를 다시 할 수는 없고 일 자체를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롭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고 아무래도 처음 집을 사시고 몰기지 주택융자를 고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자를 많이 비교를 하시고 이자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시는데 저희 손님 중에서도 한 분이 뭐 온라인으로 보시고 온라인 뭐 과대 광고가 많잖아요. 밑에 많죠. 보면 이제 예. 볼 프린팅이라고 조그맣게 써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as of today 오늘 부의 날짜, 오늘 부의 이자를 광고를 하면서 마치 이 이자를 계속 개런티 할 것처럼 하는 은행도 봤고요. 이렇게 손님분들이 많이 집을 주택융자를 통해서 주택을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먼저 이제 비교를 하시기 때문에 많이들 궁금해 하셨어요. 맞아요. 이자 락을 하실 때 또 주의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네. 꼭 론 에스티메이트를 받아 보셔야 되는 게 디스카운트 포인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디스카운트 포인트라고 하면 나한테 뭐 디스카운트 해준다. 이 용어 자체가 네, 용어 자체가 디스카운트라-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예. 근데 이제 디스카운트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낮은 이자를 갖기 위해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 그러니까 이자를 디스카운트를 받기 위해서 내야 되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낮은 이자여도 디스카운트 포인트가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락을 하시기 전에 론 에스티메이트를 꼭 받아보시고 난 후에 이제 융자 전문인과 컨펌을 하셔서 락을 하셔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어떠한 절차를 좀 지키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방금 언급하셨던 이 디스카운트 포인트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자를 목돈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예, 좋은 예. 레이스를 위해서 이제 클로징 커스가 많이 더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죠. 넘버상으로는 이자율이 더 낮아 보이지만 나중에 론 에스티메이트를 받으면은 클로징 비용이 더 많아지는 경우도 많이 그렇죠. 봤습니다. 예,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셔서 이자를 샤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하시고 요즘 온라인으로 이렇게 광고를 많이 접하신 분들께서 문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또 어떤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영상 한번 준비해봤고요. 네. 네, 그 외에 또 주택이나 융자에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신 것 저희 댓글이나 이메일 보내주시면은 또 성심성의껏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애틀란타 BDS의 한연부동산 전문인이었습니다. 주택융자 전문인 최윤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